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요약하자면 거의 양극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도자들이 물건을 안 팔아서 거래가 없고,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수 심리가 많이 죽어서 딱히 사려고 하지 않아서 거래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좀 거래 절벽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사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파리 부동산 대책 100일 규제 지역이 더 올랐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가 가해진 지역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가격은 더 올랐고, 강남구, 규제가 가장 심한 강남 3구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서울 평균이 수도권 지방보다 월등히 높았고,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을 규제하기 위해서 했던 지역들 중심으로 가격들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뭐 가격이 어디가 올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이제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보면 파리 대책 100일 전문가 진단이라서 부동산 전문가들 몇 분한테 지금 집 살까요 말까요를 이제 물어봤는데, 타이틀이 뭐예요? 집값 조정 온다, 내 집 장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의 부동산 전문가 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나 봐요. 질문을 했는데, 일단 큰 얘기는 그건가 봐요. 전문가들은 집값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정된다는 얘기는 하락한다는 얘기인가요? 떨어질 것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라,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권대중 씨, 이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권대중 씨,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신 DTI 적용 시 젊은 신규주택 수요자는 내년, 연령대 높은 신규주택 수요자는 연내가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얘기 같습니다. 이제 신 DTI라고 하는 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 취급하는 경우에 기존 DTI가 아니라 이제 신 DTI 적용한다 그래서 새로 적용되는 거 안 받을 거면 올해 안에 사라, 이거 얘기인데, 신 DTI에서 이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할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미래 연소득 같은 경우를 신 DTI에서는 좀 플러스할 수 있거든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대출 받기가 내년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연령대가 높은 층들은 반대로 또 소득이 줄어들 것 같으면 신 DTI에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신 DTI 적용에 따른 유불리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점으로 보면 그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일 씨, 이분이 아마 부동산인포 팀장이었나? 예, 그죠.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같은 경우는 내년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게 좋겠다. 상반기는 가격이 좀 빠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는 게 보이면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네요. 보니까 일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파리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를 거듭해온 서울의 재건축 단지의 열기가 내년에는 꺾일 거라고 봤다. 지금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슈가 이제 올해 연말이 지나면 이제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 대상 여부가 결판이 나면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들고 있었던, 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들고 있었던 사람이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이제 거래는 꺾이면서 그 아파트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된 아파트들의 가격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분 말씀으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실제 이제 좀 가격이 조정되면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김재현 미래셋대우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 요새는 이제 금융권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 연구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출 규제도 있고,
이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올라버려서 이제 살 매력을 좀 못 느끼는 매수자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호가는 오르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등 중과 등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시장의 억제책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어서 그때 나오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급매물이나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적용되기 전에 그냥 내가 세금 더 내느니 그냥 그만큼 가격 깎아줄게요 이렇게 나온 다주택자들의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뭐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두 분의 얘기는 뭐 대출을 많이 받지 말아라. 무리한 대출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좀 과잉 유동성, 그러니까 대출 유동성을 활용해서 남의 돈 갖고서 좀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 청약해서 당첨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무주택자,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슈도 있지만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받으면 좋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노려보라는 얘기도 있고, 앞서 영상을 지우긴 했네요. 지우긴 했는데, 이제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뭐 신혼희망타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혼부부들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되게 많이 열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보완될 거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청약을 조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공부하면서 계속 미리미리 좀 대비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한편으로 뭐 기사 내용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요약에서 보면 한명진 씨 같은 경우는 서울은 공급 과잉의 우려가 덜해서 공급이 과잉이라고 안 보는 것 같아요. 수도권은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서울은 공급 과잉이 덜해서 자금이 준비된 실수요자라면 집 사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사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좀 덧글들을 좀 보겠습니다. 봤더니 맨날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잘하더니 지금은 또 기다리래 어쩌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사실 이제 5분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죠. 기다리라는 사람도 있었고 내년 하반기에 재건축 같은 경우 재초안 걸리는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에 사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랬고 다주택자 중과 등의 이유로 급매물 나오는 게 있으니 그런 걸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서울은 공급 과잉이 아니니까 뭐 지금도 준비됐으면 사면 좋고 또는 청약할 수 있는 사람들 청약을 통해서 사라고 했으니까 제목이 기다리래지 꼭 정말 기다리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보면 이제 이 좋아요 비중이 높은 글들을 보면 조금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하는 기사랑 반대로만 하면 돈 버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좀 그래요. 예. 근데 이 기사 제목은 내 집장만 기다려라긴 하지만 전문가 분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미묘하게 꼭지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꼭지들이 달라서 자, 이 기사들 어쨌거나 제가 다 읽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은 어떠냐? 오늘 사실 아까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하고 오는데 맨 마지막에 파리부동산 대책 총평을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어버버 하다가 사실 되게 창피하게 어버버하고 왔는데 제가 뭐 그런 총평 이런 건 못하겠고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이 있는데 제가 강남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최고 좋은 집, 최고 비싼 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고, 제가 거기에 낄 만한 어떤 급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좀 밑으로 내려서,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최고들을 위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중류도 있고 하류, 이 서울 기준으로요. 이제 말 그대로 그 급지가 나뉘는데 다 지역마다 장단점도 있고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도 있잖아요. 아까 지금 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올랐냐 떨어졌냐 이것도 지금 제가 차별화돼서 나타난다 그랬죠. 인기 지역들은 지금도 오히려 매도인들이 물건을 안 팔아서 물건이 안 나와서 거래가 안 나오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어느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지금 제시되는 매매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차별화된다 그랬잖아요. 지역마다 당연히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 11월, 12월, 1월, 2월 추운 계절이 되면 연말에 놀러 다녀야지. 올해 고생했어. 송년회하고 술 먹으러 다녀야지. 연초에 새해고 인사드리고 그러고 다녀야지. 누가 맨날 그렇게 집 사러 추워 죽겠는데 그러고 다녀요. 기본적으로 겨울철 되면 심리는 죽고 경기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찬바람이 불면 이 찬바람의 온도는 인기지역, 비인기지역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더 차별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기지역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더 가열되면서 호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열기 자체가 추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한기가 지금도 매수자가 잘 안 붙어서 한기가 느끼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달, 1월달, 2월달 되면. 그럼 이때 급매물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누구야? 예, 김재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제 다주택자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참에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조정된 급매물들이 저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막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양극화라고 하는 게 비인기 지역의 물건은 그냥 좀 덜 먹더라도 정리하고 인기 지역 똘똘한 거 하나로 뭉쳐서 그냥 가자 이런 포지션으로 사람들이 자산 재분배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는 사실 물건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동산 TV를 보시는 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고 기다리고 계신 자산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부동산을 주제로 한 방송도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시세 가격들 움직이는 거 모니터링을 하시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들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금매들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금매가 나오면 잡겠다라는 마음을 잡고 저는 연말에 하락장에서 한번 베팅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뭐 다주택자들이 집을 뭐 대출을 더 받아서 또는 과잉 유동성을 이용해서 다주택이 더 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텀을 한번 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에 있다고 생각해요. 상승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부동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부 규제 정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가격이 급등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5월달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막 올랐잖아요. 이 올라버린 가격 때문에 매수자들이 실망감, 이제 조정 좀 되면 사야지 이 돈 주고는 못 사겠어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가격이 지금 약간 이제 흐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큰 에너지가 여전히 저는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텀에 좀 조정된 금매들 같은 거 하나 정도 사셔서 보시면 내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신뢰하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 얘기 듣고 그렇게 했는데 안 올랐다고 저한테 책임 잘 모른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전해 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